안녕하십니까.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제 도출 및 시사점 연구 과제를 맡은 정연재입니다. 본 과제는 신기후 체제나 에너지 전환 등 국내의 전력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해외 각국의 최신 사례를 반영을 해서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전력산업 특성에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규제를 왜 하는지 살펴보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 내용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수요를 장담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규제는 원가주의와 규제계약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을 둬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적정 수준의 비용 보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 공평성 및 형평성, 그다음 판매 수입 안정성, 소비자 요금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끝에 두 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앞에 세 가지는 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연계가 부족해서 가격 신호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 구조가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경직된 요금 체계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 체계의 왜곡으로 인해서 소비자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이나 농사용 같은 경우에는 서민 생활 안정, 그다음 농어민 보호라는 목적으로 장기간 낮은 수준의 요금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외에 벼려계층 지원이나 그다음 에너지 신산업 육성 같은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금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음 판매 수입 안정성입니다. 결국 사업자도 총괄 원가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력 산업의 장기 공급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정 생산 비용과 적정 투자 보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원가 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금 조정을 3년 주기의 일반 요금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금을 통해서 회수해야 할 필요 수입액, 즉 총괄 원가 규모를 산정하고, 그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필요 수입액을 종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력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은 밸런싱 어카운트 메커니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력 공급 비용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경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영된 그 요금 구조 안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후 환경 요금입니다. 기후 환경 요금을 왜 분리 부과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에너지 소비 구조 면에서 전력화 확산과 함께 비용 구조가 많이 이제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 및 원가 적기 반영을 통해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주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RPS나 ETS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사업자가 그 비용을 단순히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결국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구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요금의 분리 부과를 통해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적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해외는 전기요금 또는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방식은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독일, 덴마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부담금 혹은 이의지 부담금, PSO라는 명칭으로 기금을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고, 판매 회사는 이를 단순히 징수 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요금 활용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요금을 활용하되 요금 심사를 거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전가하는지에 따라서 별도 요금망 자동 조정 방식과 별도 요금망 활용 방식, 그 다음에 일반 요금 항목별 포함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회사가 요금을 통해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개념은 이 연료비 변동분을 소매 가격인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자동 반영해서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이루어진 2부 요금 체계에서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항을 별도로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연료비 연동제가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면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요금 조정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요금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수용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엔 연료비가 변동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데 이것을 준칙에 따라서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소비자, 그다음 국가, 그다음 기업, 사업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은 GDP 상위 30개국 중에서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즉 이걸 다시 살펴보면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산유국이거나 아니면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에너지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류, 가스, 열, 항공 부분에서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해외 전기요금 체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이제 누진제입니다. 과거 2016년과 18년 여름철 폭염 때문에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었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캘리포니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누진제가 도입된 주였고요. 당시에는 석유 파동에 따른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단계의 누진제를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전력산업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전력 공급 위기가 닥쳤고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에 비교적 전력 소비량이 적은 1단계와 2단계의 요금은 동결하고 3단계 이상의 요금만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은 결국 전력 소비량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일 것이다. 즉 요금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뒤에 받쳐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력 소비량과 소득 수준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2010년대 중반부터 주택용 요금제 개편에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주 규제위원회는 주택용 요금 개편을 위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률에 따라서 요금제 개편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당시 처음에 먼저 구체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원칙을 크게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층 및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기본적인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기가 저소득층이나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한 이런 소비자들, 즉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최소한의 원가는 회수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원칙들은 한계 비용에 입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통해서 부당한 교차 보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요금 체계가 변경됐을 때 이 요금 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즉 아무리 좋은 요금 체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요금 체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누진제 이 표는 그럼 미국에서는 그럼 누진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누진제만 하는 나라는 누진제만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많이 없고 대부분 주택형 개시별 요금제와 같이 병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누진 구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가 2구간 혹은 3구간. 그다음 누진 배율은 대부분 1.5배 이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단계 3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한다면 비교적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간의 요금 격차가 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누진 구간을 좀 축소를 하고 누진 배율도 조금씩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체계는 국가별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가 됐다. 즉 어떤 특정한 요금 체계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 전력 수급이라든지 전력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력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새로운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총괄 원가 규제 하에서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통제 가능한 비용과 통제 불가능한 비용을 두 개로 나눠서 이원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과 기반 규제와 같은 유인 규제 방식이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과 함께 분산형 전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주택용 개시별 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 개시별 요금제는 고객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개시별 요금제만이 정답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진제도 그렇고 개시별 요금제도 그렇고 저마다의 그 요금제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